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건설사와 언론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죽어가는 부동산을 연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시장에 다시 거품이 꼈고 젊은 층들과 서민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이상하게 부동산 거품만 유지시키려고 나라 경제를 더욱 갉아먹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이라도 이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부동산 정상화가 빨리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에 거품이 얼마나 다시 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또 이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승이 거품인 이유는 간단해요. 대출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대출로 연명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2 영끌들이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거품을 지금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거든요. 왜냐면은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은 거의 다 감소했습니다. 1금융권만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품을 일으키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2금융권은 대출을 해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의 위험도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 받을 때 다 DSR 이걸 우회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신용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지금 요 몇 달을 버텼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부실이 되긴 될 거예요. DSR 우회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그런 대출을 만들어냈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한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대출을 쥐어짜낼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쥐어짜냈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쥐어짜내서 부동산 심리를 막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떤가요? 거래량이 늘지가 않아요. 과거에 비하면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보시면은 2020년, 2019년 이때는 기본 6천, 8천, 좀 많으면 만 거래가 됐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지금은 4천도 아직 안 돼요. 이것도 이제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막 신고가 많이 나온다, 뉴스 기사를 써서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대출 받아서 사라, 그 말인데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속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들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허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형 평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형 평형은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떴다 이런 걸 보시면은 대부분 거래가 3년 전에 하나 있고 그런 거예요. 3년 만에 한 번 거래가 됐는데 이게 3년 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 신고가 떴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신고가 떴다, 이거를 몇 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몇 개 안 돼요. 한 5개 정도 되는, 그게 그거예요. 아파트 몇 개가 신고가 뜬 걸 가지고 계속 돌려서 뉴스 기사를 내고 있어요. 신고가가 뜬 게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거를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띠는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승 동력이 점점 떨어져 간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 심리가 붙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품이 빠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게 가계대출이 지금 부실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기업평가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나오고 있어요. 가계대출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체율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부실 채권이 돼버리면은 은행도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메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리고 금융권이 돈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앞으로 대출이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려서 부동산의 거품을 지금 유지를 시켰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쓰기 어려운 카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미 나오는 게, 이 금융권들은 가계대출이 다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금융권만 조금 늘었는데 거품을 일으키는 게 한계에 다다르렀다,
그 말입니다. 거품이 유지될 수 없는 게 이 규모가 너무 커요. 보시면은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포함해서 약 3천조입니다. 2022년 기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자영업자 대출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4천조 가까이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 대출이 다 부동산 대출은 아니에요. 약 60%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부동산 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 거품을 유지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4천조면은 이자가 5%면은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5%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200조입니다. 지금같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자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금리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고물가, 고금리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입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40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보고서를 낸 거를 가지고 왔어요. 원유 재고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석유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물가도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다시 금리가 올라가든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든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고물가로 이어지고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위험한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역대 최저잖아요. 재고가.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가 거의 박살이 나게 될 거예요. 2007년 이때도 140달러를 돌파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로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사태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50달러 넘을 수도 있는 게 유가가 재고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투기꾼들이 사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만일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부동산 언제 무너지냐, 경제 언제 무너지냐 그러는데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면은 3달 안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유가가 12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 이거는 그냥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50달러가 된다는 거는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부채, 자영업자 대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다 터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140달러, 150달러 이렇게 돌파해버리면은 다른 나라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감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힘든데 이것보다 훨씬 힘든 사태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은 유가가 150달러 되면은 진짜 다 망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금리를 내렸던 뭘 어떻게 했던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150달러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100달러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무너질 겁니다. 유가를 기준으로 어떻게 무너질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부동산 폭락하는 것만 주구장창 외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폭락이 아닙니다.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비정상화된 가격이 빨리 정상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탐욕으로 돌아가는 경제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거품은 반드시 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빨리 거품을 제거를 하고 경제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화시키는 일,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